자, 이번에는 최임화의 뒤집기 코너가 되겠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뒤집을 수 있을지, 뒤집기에는 조금 낙폭이 거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시장의 평가들은 대부분 패닉셀링은 아니고 과열을 해소하는 거다. 앞서 이제 우리 최현동 매니저도 그래서 buy on dip, 그러니까 빨리 급락한 것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신중론이 또 다시 또 부각되는 부분인데 두 분의 의견은 먼저 어떻게 물어볼까요? 근데 일단 뭐 제 생각은 그 시장에 뭐 과열을 시켜주는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환율이 조금 거슬리죠. 그렇죠. 일단 유로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갈 만한 이유가 솔직히 별로 없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죠. 네, 넣었습니다. 100.12 뭐 이 정도. 네. 네. 근데 100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달러가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요소들도 좋은 것들이 없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밀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최근에 원화는 위안화보다는 엔화의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450원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가파라지면 이거 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환율이 조금 눈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저께 팔란티어 급락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건 미국의 단기 금리가 모두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는 네. 점이고요. 물론 레벨은 뭐 아직 12월 낮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성 이렇게도 나오지만 좀 다른 또 이면도 있죠. 네.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고. 저는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오라클의 CDS 급등에 더 작용하고 있다라고 오라클의 보는데 위험도가. 오라클이 채권을 최근에 대거 발행했잖아요. 회사채를.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의 CDS가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고 하면 그래도 꽤 덩치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AI로. 네, 근데 AI 쪽에서 나름 한 자락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채권 발행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튄다? CDS가 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좀 나오지 않았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아랫 방향으로 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조금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약간 뭐 가격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봐야 추가적인. 되는 구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현금을 조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기는 한데 현금을 바로 쓰지는 말자. 뭐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 분할 매수 시작 뭐 나쁘지 않다. 뭐 적어도 대형주 내 정도에서라면. 그런데 저는 조금 신중하게 이제 저가 매수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종목들은 이번에 이제 반등을 또 이끌 만한 종목군들은 저는 더 가려질 거라고 봐서 앞전처럼 뭐 조방원 사도 되고 로봇 사도 되고 반도체 사도 되고 이런 시장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더 딥을 한다면 종목은 좀 잘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AI 버블론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받는다? 이거는 조금 아닌데 그 뒤에 뭐 다른 것이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의사 말씀하신 미국의 단기 금리들 그리고 또 국채 시장, 그러니까 이 돈맥경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도드라진다라면은 그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제한적이거나 하여튼 우리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서주시면은 뭔가 또 뒤집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항상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시장이 좀 무거워지면은 나서서 뭔가 해결사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아시아 뭐 니케이도 그렇고 거칠어요, 조정이. 이게 이제 외국인 그 이머징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아까 돈맥경화 때문에 외국인이 판 거라면은 더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뭐 차익 그게 이제 겹치긴 하겠죠. 반도체 차익 실현도 겹쳐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조금 진정이 되면은 멈출 수도 있는데 말이 좀 꼬이는데 자,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잖아요. 이용료 차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B2가 많았어요. 계속 보도 나오죠. 고객 예탁금 잔고도 뭐 80조 원이 아직도 넉넉하게 있다고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도 올라왔잖아요.
그럼 신용융자 잔고는 몇 %가 내려가면 마진콜이 발생하죠? 그 편입하는 종목마다 좀 틀린데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지수를 상승했던 종목들로 만약에 이 비투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담보 비율이 130%대 이제 130%면은 그러지만 140% 이하로만 내려가지가 않으면은 네. 이제 그냥 강제로 반대매매가 반대매매 나갈 않고.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30%짜리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아, 이거를 갖다 아직까지는 저희 뭐 고객들도 보게 되면은 담보를 풀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비율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게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일부 계정에 이제 완전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풀로 베팅한 상태였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매매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먹었던 그 부분을 이제 그냥 수익 나셨던 부분들에 대한 이익 실현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그거죠. 바로 조정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네. 어느 정도 그 한계 노선을 넘어가면은 막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고 코스닥도 5, 6%대 하락, 그리고 메이저 기업들도 뭐 6에서 7% 하락 이렇게 되니까 더 떨어지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이렇게 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뭐 어제도 조정 줬다라고 치면은 어제 네. 오늘 뭐 이틀 조정 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그게 크게 그거는 우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케이.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정 주는 거 이익 실현 돈맥 경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뒤쪽에서 이면 나오는 이 자금의 꼬임 현상 부분들 때문에 잠깐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걸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익 실현을 통해서 본인들의 인센티브를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시기였던 걸로 좀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장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거치게 조정을 주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쇼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꺾였냐? 네. 전혀 안 꺾였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다른 현상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조정 주면은 조정시 분할 매수 기념으로 접근을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하이닉스를 놓고 보신다면 지금 오늘 400조를 깨졌거든요. 네. 400조가 깨졌는데 올해 한 해 번 수익으로 보면 영업이익 보면 한 5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도 좀 저렴하고 내년에 80조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내년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년 가봐야 된다지만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전 타임에도 말씀하셨지 모든 반도체 반도체의 가격들이 다 상승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2불, 3불 하던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 지금 7불, 8불, 뭐 7불 블랙홀처럼 뭐 예. 반도체가 빨아들이고 뭐 여기저기 막 껴보고 뭐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든 뭐 이제 그냥 HBM이든 이런 부분들이 HBM을 쓰지 못하면 이거를 많이 확보를 못하면 이거에 또 부수적으로 D램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더 수요가 촉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벌어들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HBM 말고 D램 쪽에서 벌어들였던 게 내년에 가게 되면은 올해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더 수익이 난다라는 네네네. 부분들이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주면은 좀 부담 없이 부담은 좀 갖겠지만 네.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이 변한 건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반도체에 대한 굳건한 그 트렌드 슈퍼사이클 이게 아직 흔들리는 기미가 포착되는 게 전혀 없다. 네. 근데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뭐 몇 주간에 좀 나왔던 게 자꾸 우리가 지적하는 게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순환 구조라는 거. 아니 돈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 7천조 원. 뭐 넉넉하게 자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어디다 잘 투자하고 캐펙스 늘리고 순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고리를 걸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좀 의심이 되더니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까
자금 경색, 돈맥 경화 얘기했던 게 이제 미국의 초단기물 이제 서프라 금리 달러 리보 금리가 이제 없어지고 대체되는 금리가 국채를 담보로 돈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원먼스 1개월짜리들이 많아요. 근데 국채를 계속 담보로 잡히니까 이게 담보도 꽉 차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뭐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금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회사채 시장 아니면은 연결로 순환으로 일단 돈 좀 빌려줘봐. 그다음에 내가 그거 가지고 생산하면 또 너한테 팔게. 이게 뭐지? 이런 게 AI 버블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컴퓨팅 파워는 계속 증설해야 되고 무한 증설을 지금 거의 해야 되잖아요. 어제 근데 이제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 버러지를 뭐 하여튼 이분이 우리 예전에 그 2008년도 빅숏의 네네네.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어요. 네네네. 거기에 포트폴리오 부분에 팔란티어 테크가 66%의 비중을 숏을 걸었단 말이에요. 공매도. 예. 이런데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 테크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갖다가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존의 팔란티어 테크가 정부 주도 뭐 CIA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방산 쪽 미국 방산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만 보안이 철저하고 뭐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검색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서 그쪽에 납품을 하던 거를 갖다가 얘네가 이제 정부에 한정돼 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 테크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민간 기업들이 얘네 거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네. 민간 기업들이 하니까 그쪽에 매출액이 한정돼 있던 부분들이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공매도를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많은 뭐 물론 하드웨어 쪽에 그 제품들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 이유는 네. 데이터 센터가 주거든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든 무슨 AI 이쪽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쪽 산업이 커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 본질적으로 저는 좀 틀리다고 봐요. 소프트웨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공매도 AI 때렸다고. 버블이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도 숏을 쳤다고 그러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10%대인가 본인 포트폴리오의 한 10몇 %대의 비중을 갖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와 사실 하드 파워를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함께 돌아가는 순환마저 마차니까. 그렇지만 뭐 이제 완전히 분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꼭 엔비디아 것만 팔란티어 테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가 또 뭐죠? 네네. 챗 GPT 네. 이게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부분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자, 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일단 뭐 자금이 뭐 개별 기업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 그래서 서버린 AI, 국부 펀드 내지는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연기금이 움직였다고도 얘기하고 뭐 연기금 매수설 우리 왜 주가 많이 예전에 하락하면은 정통부 그다음에 뭐 우정국 우체국. 최신공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어적인 수급도 분명히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개별 기업들이 자금이 경색이 돼서 어렵다 그러면 정부가 뭘 주도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게임 끝.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성장 펀드는 절반은 벤처 VC 육성을 위한 거고 네네. 절반 정도가 이제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들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저는 뭐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VC에 지원하거나 IPO를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올 수는 있고 인프라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 수급을 줄 수는 있는데 시장의 개별 종목을 사는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기금이 뭐 한국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수급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 어제도 이제 이 시간에 2조 넘게 파는 건 조금 네.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쎄했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지금 1조 넘게 팔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개인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빚을 더 막 과도하게 쓰고 개인 자금도 이미 모두 다 소진될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물을 받을 수 있는 어딘가의 수급은 아직은 남아있는 정도의 형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중간에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시장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 뭐 다시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다 포기하고 하락 방향 전환했고 지금부터는 뭐 무조건 아랫 방향으로 쏴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가는 것 같고 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신중하게 가보자 정도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대로 저도 반도체의 본질은 아직은 바이어 마켓이라는 거죠. 네네네. 셀러 마켓이라는 거죠. 판매자, 공급자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변하지 않으면 뭐 이 판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뭐 거칠은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사실 과열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너무 빠르다. 그냥 뭐 시세에 몸을 맡겨서 뭐 배를 먼저 누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그랬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쯤 됐고 좀 쉬어야 된다는데 너무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야 이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들어누워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우려가 되잖아요. 사람 인간 그렇죠. 심리라는 게.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그 큰 굵은 줄기가 변한 것이 없고 삼성전자 어제도 잘 돌아가고 오늘도 공장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증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양산 들어가면 2027년 더 많은 그 생산품이 나오는 부분들이면은 결국 이제 공급이 좀 더 늘어나고 물론 가격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은 두 기업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수익 부분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다. 한 네. 최소한 2년 정도는 2, 3년 정도까지는 없고 그걸 갖다 미리 지금 뭐 반영해서 지금 조정 준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래 뭐 시장이 요지형이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항상 뭐 흔한 말로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대안이라는 것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뭐 반도체가 그동안 급등해서 좀 쉴 때 그러면은 또 뭐 밸런스를 좀 맞춘다. 시장의 수급은 아직 공격적으로 대기하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적극적인 제약바이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가 방어주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네, 일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알테오젠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D&D 파마텍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는 올 한 해 내내 올랐거든요. 오히려 네.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고 뭐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 GLP-1과 관련된 뭐 대사치료제, 뭐 그다음에 비만 이런 쪽의 섹터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올해 또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ADC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해 조정받은 게 뭐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뭐 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올해 확실하게 방향성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종목들 살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거래가 정지되다 보니까 오늘 한울바이오파마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실적 안 좋았다가 실적 예상보다 좋은 SK바이오팜이 크게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동안 오래 쉬었거나 펀더멘탈이 전혀 없었던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반등 정도? 그러니까 선도했던 뭐 D&D 파마텍과 거리를 많이 벌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거리 채워주는 정도? 그러면 그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서느냐? 그건 아니겠죠. 앞단에 있는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이 여전히 주도주이나 지금 그 종목군들과 워낙 괴리를 벌렸던 종목들이 실적이 뭐 괜찮거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그 낙폭을 줄여가는 정도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오늘 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 강세였다가 다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네. 뭐 새롭게 재료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괴리를 좁히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도 차장은 제약바이오를 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올해 연말도 해가지고 이제 11월, 12월에 좀 학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주도적으로 올라왔던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기초 물질들
이거를 갖다가 기술 수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일시 뭐 아로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하고 끝나는 거지만 이 기업들이 내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단계별로 마일스톤 지급이 되는 형태의 계약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받은 게 있고 내년에 또 이상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지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는 좀 틀리게 이 기초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드는 회사들이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압축을 좀 해서 그런 기업이 뭔데요? 뭐 이제 우리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뭐 네. 주사제 형태의 방식 형태라든지 이런 걸 기술을 갖고서 제공했던 부분들이 않습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달물질 뭐 우리 이번에 오늘 무중했던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G2G 바이오. 예,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전달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물질을 라이센스 마일스톤 형태로 계약을 맺고서 진행하는 거라든가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임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네. 네. AI 바이오 쪽은 좀 어떨까요? 상당히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직접 연관성 있는 게 뭐를 봐야 돼요? 우리 뭐 시젠 아니 시젠이 아니라 뷰노 루니? 루닛 얘네들이 이제 대장주고 근데 이제 학회별로 이렇게 그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폐 쪽에는 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네.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제 계약 맺는 형태로 그래서 기술 프로그램을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맺는 게 사용료에 대한 거. 한번 촬영하고 그 판독을 맡겼을 때 그 판독에 대한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형태로 계약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판독 내리는데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의사도 그걸 보고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근데 AI 판독 시스템을 맡기게 되면은 순식간에 나와요. 한 뭐 1분도 안 걸려서 나오니까 바로 이제 어떤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아직 적용은 조금 실제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학원은 있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는데. 학원이 있고 그리고 관계 근데 법령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많은데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워낙 신속하게 잘 해결하시니까 네. 그건 기대해 볼 수 있겠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김종인 회사는 AI 바이오, 제약 바이오 뭔가 근데 여기도 분명히 뭔가 센세이션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죠? AI가 일단 뭐 루닛이 그 암과 관련돼서는 뭐 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AI와 관련된 쪽에서는 루닛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저는 원래 한약품이었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다 녹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매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단기 박스 고점을 좀 돌파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이 공매도의 그늘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이 탑픽이지만 지금 만약에 사야 된다면 저는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분할 매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찌 보면 답이 없는 공연불일 수도 있겠고 뭐 맹맹 도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씹어 보면은 또 나름의 기준점이 생기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마의 뒤집기를 도와주신 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